네, 반갑습니다. 문 대표입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매주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할 때마다 시장의 분위기가 참,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입니다. 그죠? 우리가 저번 주에는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또 우샤우샤 했는데, 이번 주는 완전히 또 시장이, 그죠? 어제, 오늘 완전히 폭락을 해버렸네. 뭐 일상생활인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 사실은 365일 편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시장이 오르면 올라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라는 욕심에 또 밤을 새고, 시장이 오늘처럼 떨어지면 또 떨어져서 무서워서, 그죠? 또 밤새서 뭐 공부를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4시간 또는 뭐 365일 항상 뭐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기타 투자자들하고는 사실 다른 매매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주식 시장에서 수익이 많이 났을 때, 물론 우리가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박이 났었죠, 그죠? 이번 주에만 하더라도 뭐 DBI텍, 유니테스트, 뭐 PNE 솔루션, 뭐 나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수익을 냈는데, 저는 이제 수익이 났다는 거는 항상 기분이 좋아요, 사실. 왜냐면, 뭐 제가 매매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사실.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거고, 또 저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뭐, 무료로 듣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입을 안 하고 무료로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돈을 벌면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뿌듯하죠, 그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우리가 지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수익이 나는 게 다는 아닙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수익도 나고 손실도 나거든요. 잠깐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편안하게 들으세요, 라디오처럼.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주식 시장에 오늘 정도에 보게 되면요, 예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입니다. 현금 자산이에요. 현금 자산이 뭐 어제 기준자로 한 44조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다 적을게요. 제 옆에 44조라는 돈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금이에요, 그죠? 주식 시장에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돈들이 44조가 지금 대기 자금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돈이.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엄청 많죠, 그죠? 아쉬운 건 뭐냐면, 지금 이 아쉬운 게 뭐냐면, 딱 두 부류로 나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부터, 그죠? 예를 들게 되면 뭐 2010년도 또는 2015년도부터 투자를 했던 기존의 그룹들, 그죠? 그리고 이제 올해죠, 그죠? 올해부터 시작했던 새로운 그룹들, 뉴 그룹들, B 그룹이라고 하면은 아쉽게도 A 그룹이 지금 시장에서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저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존에 2015년도 또는 과거부터 주식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사라져 버렸어요. 속된 말로 이야기하면 망해가지고 다 떨어졌다는 거죠.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딱 일어나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비어있는 주식시장에 여러분들처럼, 그죠? 무료로 듣고 뭐 있는 분들까지 해가지고요, 새로운 신규 투자자들이 이제 B그룹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보게 되면은 참 아쉬운 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 순환매, 이 주식이 순환매를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투자자들도 순환매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또 5년 정도 있다 보면, 주식시장에서 5년 정도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또 우리 밑에 있는 젊은 친구들, 지금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분들이 다시 한번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주식시장이 계속 개인들이 보게 되면은 꾸준히 살아있는 게 아니고요. 꾸준히 살아있는 게 아니고 한번 들어와서 몇 년 동안 버티다가 떨어져 나가고 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주식시장에 44조라는 예수금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일단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주식을 이제 시작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새롭게 배우고 있는 사람들, 또 이미 이제 시작한 지 조금 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 나는 떨어져 나가지 않고 승승장구는 아니더라도 뭐다? 아주 가늘게라도 길게 가겠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제가 원래 들어와 가지고요,
뭐 최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가 이제 항상 뿌듯하게 자부심을 느끼는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수익이 났다라고 해서가 아닙니다. 대표님 수익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정말로 뭐 원금도 많이 찾았습니다. 그죠?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뿌듯하게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단 한 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사람하고 다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99%의 전문가들 또는 업체들 또는 유사자문업체들이 하는 매매와 다른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뭡니까? 우량주 매매를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자, 시장은요, 기존에 있던 과거에 있는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요, 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들, 추천주들을 보게 되면 전부 다 뭐다? 잡주, 테마주 또는 급등주, 1,000원짜리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잠깐 수익이 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은 뭡니까? 결국은 다 무너지게 마련이죠. 그죠? 근데 우리는 어떤 매매를 하고 있다? 좋은 종목으로 매매를 했다는 거지.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한다는 거는 공부도 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필요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뭐다? 좋은 종목으로 진짜 시장에서 또 우량한 종목들로 뭐다? 급등주, 테마주, 단타 이런 종목들 못지않게 또는 그보다 더 이상의 수익을 지금 올려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저도 뭐다 이렇게 매매를 했어도 돈이 훨씬 잘 벌리는구나를 이번에 이해를 했다라는 거 여기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장 또 어제 시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사실 아마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한 달, 두 달 쉬지 않고 달려왔었고 눈만 뜨면은 급등, 진짜 매일 그죠?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급등을 보면서 와 진짜로 이 일확천금을 버는구나 꿈을 꾸셨을 텐데 오늘 시장이 딱 급락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이야기들 좀 풀어가면서 차분하게 중간에 농담 섞어가면서 그죠? 제가 또 한 유머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번 방송 듣고 있다. 한 분만. 누가 먼저 치는가 한번 볼까요? 주식은 속도전 아닌가? 네. 목소리 잘 들리죠? 네. 그 다음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까미님 1번, 최미경님 1번, 스리맘님 1번. 오케이. 자,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주식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한테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고수가 돼가지고 대표님, 저는 이제 대표님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이 필요 없고요. 저는 하산하겠습니다 했으면 좋겠어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돈을 조금 적게 벌어도. 왜냐하면 저는 죽어서 천당을 가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위주의 방송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회원을 확보하겠다, 꼬시겠다라는 생각 없이, 진짜 편하게. 저는 죽어서 천당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이 방송을 듣고 자꾸 듣고 까먹는 분들이 있는데 메모들 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10대입니까? 아니죠. 저도 한밤중에 새벽에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침 되면 기억이 안 나요. 젊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이제 파릇파릇한 나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20대들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각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방송 나오면 이렇게 좀 찍어 놓고 이렇게 그죠? 메모도 좀 하시고 자꾸 각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선아님, 아셨죠? 자, 오늘 이제 시장의 하락의 이유를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시장이 하락을 하느냐? 뭐 뻔한 이야기죠. 365일. 뭐 딱히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많이 팔았으니까 떨어지겠지. 아니, 전문가가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뭐 어떡합니까?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이 주식을 할 때 직관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꾸 살을 갖다 붙입니다.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특히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뭐 몇백 명을 앉혀놓고 방송을 할 때 보면 자꾸 살을 붙여요. 뭔가 있어 보이려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간단합니다. 항상 똑같은 내용이죠. 코로나. 그죠? 계속해서 올해 연말까지 여러분들을 괴롭힐 거고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자, 한국에 최근에 뭐 보게 되면 자꾸 코로나가 점점 발생을 해요. 쉽게 꺼지지가 않습니다.
뭐 오늘 또 장중에 보니까 그죠? 뭐 또 어디에 뭐 콜센터 어디에 콜센터 쿠팡을 비롯해 가지고 이태원을 비롯해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내용은 제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드리면 젊은 친구들이 건강하다 보니까 코로나에 감염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다? 안 나타나는 거죠. 감기도 안 나오고 열도 안 나고 그죠? 코로나가 걸린 걸 모르는 거죠. 실제적으로 발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이 친구들 돌아다니다가 조금 몸이 허약한 사람들, 그죠? 조금 연세가 있는 어르신들 이렇게 번지면 조금 위험해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확산. 그러니까 잠재적인 보유자들이 많다 보니까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이제는 이게 뭐다? 조금 위험 단계까지 좀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집단들이 계속해서 발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조금 있었고요.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두 번째는 뭐였죠? 역시 미중 무역 전쟁이죠. 이 이야기 제가 뭐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아마 11월 달에 트럼프 당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는 뭡니까? 홍콩 이야기 때문이죠. 근데 아셔야 될 건 이 홍콩에 대한 문제는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뭐 있습니까? 홍콩 민주화화 운동 때문에 그죠? 중국 애들 본토에서 그죠? 또 군대를 파견한다 안 한다 이런 이야기 있었을 때 그때도 미중 무역 전쟁하고 또 연계가 돼 있었죠. 근데 뭐다? 지금 다시 한번 또 재탕인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역시 차익 실현이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외국인들 예를 들게 되면 외국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의 투자금을 보게 되면 장기 홀딩을 하지는 않습니다. 맞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아시아 시장에 또는 전 세계 시장의 ATM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뭡니까? 돈 넣었다가 지네들 필요하면 싹 빠지고 나가버리죠. 그죠? 얄밉게도.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것들을 누가 막아줬습니까? 국내 기관들이 항상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면 기관들이 뭡니까? 이 지수 급락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매수로 과담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다? 기관들도 2015년도부터 사실 수익률이 좋지가 않습니다. 연기금부터 해가지고 뭐 군인공제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전부 다 뭐다? 수익률이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도가 넘어가게 되면서부터 기관들도 단타를 치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멍멍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오늘 같은 날 보게 되면 투신권에서 엄청나게 물량들을 집어 던졌거든요. 뭐다? 주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이 세 가지 이슈는 뭐다? 앞으로 우리들 5개월,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괴롭힐 거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뭐 시장에 이슈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는 뭐 이런 이슈들이 있으니까 그죠? 요 이슈만 딱 체크를 하는 거죠.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진다 그러면 뭡니까? 지수는 좀 올라오겠다. 아주 쉬워요. 코로나가 재확산한다 그러면 뭡니까? 시장이 좀 위험한 구간에 들어가겠다. 이 코로나에 대한 확산 속도는 매일매일 그죠? 질병관리본부에서 밤에 항상 발표를 합니다. 뉴스 속보로. 그리고 아침에 보면 다 알고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 체크를 계속해서 추이를 확인해 보자라는 거고. 근데 이제 너무 무서워하시는 거는 지금 이 코로나가 절정치를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안정되는가 거의 10명 수준까지 내려왔는데 뭡니까? 다시 볼짝하지만 이게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맞죠? 위험 수준이 도달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적극적인 방역 정책. 좀 전에 아까 뉴스 보니까 내일부터 공공 전부 다 폐쇄 조치했더라고요. 정부에서 그죠? 공식적으로 모든 집합시설에 대한 오픈을 다 막아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오겠죠. 그래서 코로나는 지금 다시 한번 최상승, 최꼭대기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주가도 어떻게 된다? 코로나에 따라 가지고 또 진정이 되면 또 올라오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보게 되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또 뭐다? 관련주들이나 또는 뭐 조금 사회 활동에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또 한꺼번에 또 급락이 좀 나온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은 제가 뭐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지만은 밀당입니다. 밀당입니다. 지원인 미국이 예전에 1980년대 일본을 누른 것처럼 중국이 커지는 걸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아셔야 될 내용들은요. 공화당이죠. 그죠? 트럼프가 공화당이고 민주당이 이제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좀 야권이죠. 그죠? 야권인데 그러면 민주당은 미중 무역 전쟁을 반대를 하느냐?
자, 트럼프가 반대를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을 계속 잡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아, 저 트럼프 무조건 트럼프에 반기를 듭니다. 그러면 정말로 민주당이 반기를 드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민주당도 미국입니다. 그래서 속으로는 트럼프에 반기를 들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래도 잘하고 있네. 계속 더 갈구어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인 생각까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국이 전 세계 글로벌 탑 1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이슈는 민주당도 별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계속해서 왔다 갔다 밀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정도만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차익 실현이죠. 차익 실현. 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기 마련이죠. 영원히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일단은 상황을 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서두가 조금 길었죠.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조금 준비한 거는 뭐냐면 뭐 좀 특이하네요. 그죠? 최근에 제가 이제 부부의 세계를 좀 즐겨봤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그죠? 통하였냐? 그죠? 통하면 안 되는데 그죠? 통하였냐라고 적어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제가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들한테 하는 이야기 또는 뭐 제 주위에 있는 전문가들하고도 이제 가끔씩 이야기하게 되면 저는 이제 항상 뭐 똑같은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좀 숲을 좀 보자. 숲을. 지금 새로운 사람들이 신규 시장에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새롭게 주식을 시작하는 사람들, 또 기존에 살아남았던 사람들도 사실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 쉽지 않은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이제 예정에 없던 이야기인데, 차트 한번 봐. 잠깐만 볼게요. 코스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있는 차트는요, 코스피의 일봉 차트입니다. 매일매일 코스피의 당일에 하루짜리 주가를 봉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일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일봉이라는 것도 모르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봉은 뭡니까? 한 주의 주가를 표현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봉을 조금 보게 되면요. 코스피를 한번 보게 되면 사실 많이 안 좋았어요. 한번 봅시다. 엄청나죠? 2018년도, 그죠? 2018년도부터 해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됐다? 쉬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어쨌든 간에 추세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과거에 주식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손실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또 손실 또 시장에서 사라져 버렸고요.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뭡니까? 야, 드디어 시장이 올라오는구나 배팅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초폭락이 나오면서 다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들어왔다? B그룹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면 B그룹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모르죠. 또 이렇게 가다가 또 이렇게 떨어져서 또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나야 되지. 그래서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팁은 뭐냐면 이만큼 힘든 시장이 있고 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장을 볼 거냐라는 거지. 숲을 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님 너무 추상적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도대체 뭐 숲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 항상 설명을 하면 좀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한번 이전에 했던 거 한번 볼까요? 뭐 진정되어가는 코로나 순서대로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들도 좀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죠? 그 전에 뭐 이런 것들도 좀 이야기했죠. 중장기 산업전방, 한국의 경제 구조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드렸죠. 자, 오늘은 글로벌 체인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 체인망. 무식하게 영어로 썼네요. 그죠? 한글로 썼죠. 영어 단어를 몰라가지고 한글로 적었습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그죠? 대학은 나왔는데. 자, 글로벌 체인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게 같아요. 야, 삼성전자가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지. 못합니다. 왜? 삼성전자가 카메라도 만들고 안에 핸드폰 껍데기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다 만드는 건 아닙니다. 맞죠? 삼성전자는 뭐합니까? 설계를 하고 완제품을 만들지만 부품들은 중소기업에서 다
받아서 오는 거죠. 중소기업에서 다 받아가지고, 그죠? 납품을 받아가지고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로를 뚫어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죠. 또 이게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면 국내 업체만 하느냐? 아니죠. 불화수소 같은 것들, 그죠? PI 필름 같은 것들 소부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소부장. 일본하고 경제 문제가 생겼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이런 게 삼성전자나 그러면 과연 한국 내 기업만 하는 거냐? 아니죠. 베트남의 공장도 있고요. 중국의 공장도 있고요. 일본의 그죠? 소재 부품들도 받아오고요. 또 반도체 장비 같은 경우는 뭐 스웨덴에서도 받아오고요. 유럽에서도 받아오고요. 여러 가지 이제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로벌 체인이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이제는 뭡니까? 세상이 바뀐 게 아니고요. 산업의 효율성. 왜냐면 혼자 만들면 예를 들면은 야, 껍데기를 만드는데 한 1억이 들어가. 근데 우리는 1,000억짜리 사업을 해. 1억짜리 만들려고 직원 뽑고 고용보험 내고 설비하고 하면 남는 게 없거든. 남는 게 없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글로벌 체인망들이 구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장은 뭡니까? 이 글로벌 체인망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뭡니까?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현대차가 또는 LG화학이 다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다 글로벌 체인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근데 미중 무역 이제 딱 터져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장 우리나라가 뭐다? 중국하고 받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뭐다? 한국이 중국하고 가장 대중교육이 가장 많다 보니까 전 세계 중에 나라 중에서 중국이 1등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 잠깐 좀 해드렸고요. 상식입니다. 그죠? 들어보시고. 그럼 이제 이 글로벌 체인망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던 거는 그냥 기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전에도 해드렸지만.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지수도 글로벌 체인망에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침에 장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올려드리는 게 우리가 항상 먼저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아침에 우리가 딱 눈 떠서 보는 게 뭐냐면 해외 지수죠. 그죠? 해외 지수를 가장 먼저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다우 산업이 올랐네, 나스닥이 올랐네, S&P 500이 올랐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만 보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를 더 보죠. 아침에 뭐 봅니까? 미국의 종목들도 보죠. 어젯밤에 애플이 올랐네, FB가 올랐네, 알리바바가 올랐네, 아마존닷컴이 좀 떨어졌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랐네. 테슬라 괜찮네. 엔비디아, 화이자, 그죠? 화이자 많이 들어보셨죠? 제약주 빠졌네. 그죠? 이런 것들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주식 시장도 글로벌 체인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게 되면 이 우리가 주식을 하실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좀 제가 다른 팁을 좀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 전까지는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선진 시장을 아침마다 체크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이 글로벌 체인 때문입니다. G1 어디입니까? 전 세계 G1 미국입니다. 그죠? 미국입니다. G1은 미국이죠. G2는 누구죠? G2는 중국입니다. G2는 중국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강대국인 것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사견은 제가 빼놓고요. 그러면 미국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중국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전 세계 글로벌 경제가 우상향한다는 이야기고요. 또 미국이 내려간다는 이야기는 이거 악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진 시장의 흐름이 시간이 조금 지나게 되면 어디로 넘어온다? 신흥시장으로 넘어오겠죠. 한국 같은, 그죠? 한국 같은 신흥시장으로 넘어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선진시장이라고 논한다라고 하게 되면요. 뭐 니케이, 일본이죠. 그죠? 그 다음에 어딥니까? 다우지수, 미국이죠. 또 유럽의 닥스, 어딥니까? 독일이죠. 뭐 EU 국가들, 또 미국, 그 다음에 뭡니까? 뭐 중국은 선진시장이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단 이쪽으로 좀 분류를 할게요. 원래는 신흥시장입니다. 그래서 선진시장의 흐름을 보고 신흥시장을 보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해되시죠? 쉽죠? 그래서 요 선진시장을 보고 신흥시장을 체크를 하는 거는 이 주식을 하는 분들은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물 한 컵 마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담배 피는 분들은 담배 피는 거하고 똑같이. 무조건 아침에 눈 뜨면 뭐보다 미국 시장부터 보는 이유는 이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을 오늘 올랐다를 보는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오르고 있느냐, 아니면 너무 올라가지고 조정으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이게 조정 구간이 돼서 이게 급락 구간으로 돌아서느냐, 이 추세를 보셔야 되는 거죠. 다시 여기서 뭐 본다? 어제 미국이 올랐다를 보는 게 아니고 추세를 보라는 거지. 이해됐죠? 이 추세를 보고 뭐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 한국 증시도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두 번째, 이해되죠? 두 번째 봐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커플링이다, 디커플링 시장이다,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커플링 뭡니까?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할 때 끼는 반지, 커플링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맞죠? 저는 지금 커플링이 없습니다. 그죠? 커플링 했다. 디커플링은 뭡니까? 헤어지면 반지 빼야지. 디커플링 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시장이 선진 시장과 같이 움직이느냐. 미국이 올라가면 한국도 올라간다. 미국이 떨어지면 한국도 떨어진다. 이거는 뭐죠? 둘이 커플이잖아. 커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단어에 보게 되면 커플링이구나 라고 보는 거고, 미국은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미국은 떨어지는데 한국 시장만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또 미국이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이 떨어지는 완전히 이상한 상황도 나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시장이 디커플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글로벌 체인, 지수에 대한 글로벌 체인을 판단하기에 앞서가 뭐 한다? 커플링인지 디커플링인지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시장입니까? 지금은 전 세계 시장이 뭐다? 커플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욱더 뭐다? 선진 시장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두 번째, 그럼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고요. 두 번째,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되면 이것도 참 재밌는 그림이에요. 사람들을 가끔씩 제가 이제 아침에 이렇게 보게 되면, 대표님 어젯밤에 다우지수가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오르겠네요 하는데,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미국에게도 시장이 두 가지가 나눠지고 있죠. 다우지수와 나스닥이라고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나눠져 있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는. 미국도 똑같습니다. 뭡니까? 다우지수와 코스닥은 쉽게 얘기하게 되면 경제, 경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금융주 같은 것들, 모간 같은 것들, 그죠? 이런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부터 해가지고 은행 관련주들, 뭐 화학 관련주들, 자동차 관련주들. 맞죠? 그런데 나스닥이나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기술주들. 벤처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소규모의 기술을 가지고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기술을 가지고 돈을 버는 구조를 가지는 작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아침에, 대표님 아침에 다우지수가 1%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많이 올라가겠네요. 자기는 코스닥을 매매해. 한국인들은 대부분 코스닥 매매해. 근데 다우지수 보고 시장을 평가하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되겠어요? 땡이죠. 아니지. 코스닥을 자기가 매매하면 뭘 봐야 돼요? 나스닥을 봐야 되는 거지. 자기가 코스피 매매를 하게 되면 뭘 봐야 돼요? 다우지수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을 상담을 해드렸는데 절반 이상을 제가 홀딩 의견을 해드렸어요. 미국 종목을. 왜?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뭐더라? 다우 종목이었거든. 다우 차트였단 말이야. 어제 물어봤던 것들이. 기억납니까? 어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BAC, 뱅크 오브 아메리카 홀딩 전략. 올라버리잖아. 왜? 우리나라의 코스피에 해당하거든. 그죠? 알리바바 홀딩스는 떨어졌죠. 매도 의견. 그죠?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해당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아마존닷컴. 다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을 볼 때, 우리가 선진 시장을 봐야 되겠다. 지금 이게 커플링이냐, 안 커플링이냐, 디커플링이냐, 헤어졌냐를 파악을 했고, 커플링이면 뭘 봐야 된다? 분명히 나눠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나눠서 봐야 된다는 거죠. 통하였느냐, 통하였느냐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막연하게 그냥 어디서 주워들어가 아무 다우지수가 어제 좋았어요. 미국 시장 또 보면요. 요새 재밌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올라가는데 나스닥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다우는 올라갔는데 나스닥은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더라? 어제도 한국은 코스피는 좋았는데 코스닥은 어제 안 좋았죠. 오늘 코스피 보합이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오늘 장중에 마이너스 4%까지 빠졌죠. 왜?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내가 대표님 지금 종목을 팔아야 됩니까? 더 사야 됩니까? 맨날 물어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그죠? 대표님 매수했습니다. 내가 언제 매수하라고 그랬어.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감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지금 숲을 봐야 되는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 하나를 들어가가지고 이걸 산이 많이 보는 게 아니고, 내가 이야기했잖아. 시장이 좋으냐. 이렇게 방송해도 되죠, 그죠? 원래 유쾌하게 하는 방송하는 편입니다. TV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어제 남희씨 만났어요. 저녁에. 아시죠, 그죠? 어제 남희씨 만나가지고, 맥주 한잔 했습니다. 주위에 17명하고 같이. 그죠? 어제 PD님, 작가님, 우리 이모니 사장님하고 다 같이 술을 한잔 마셨습니다. 네. 갑자기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종목을 지금 보는 타이밍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뭘 봐야 되냐면, 지금은 시장이 좋으냐? 시장이 좋으면 매매해야지. 시장이 나쁘냐?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 매매하면 안 되지. 내가 오늘 가끔씩 자주 하는 이야기, 농담하는 게. 갑자기 제가 어제 사실은 집에 가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가지고 앞에 칼 든 사람이 있어. 무서워가지고 삥 둘러갔어. 무서우니까. 정상 아닙니까? 내가 그 칼 든 사람인데 내가 남자라고. 앞에 당당하게 걸어가다가 사고 나면 어떡해.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거든. 시장이 나쁘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자기가 뭡니까? 뭔가 되는 마냥 자신있게 저점 매수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지만 무서우면 피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글로벌 체인. 그죠?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뭘 봐야 된다? 항상 시장의 대표 종목을 봐라. 자, 대표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무서운 건 알겠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좀 모르겠습니다. 뭘 봐야 됩니까? 대표님 계속 숲 봐라고 합니다. 숲은 어디에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이야기. 숲이라는 거는 아까 전에 다 했던 기류죠. 선진시장 왜 봅니까? 우리가 왜 얘 봐요? 얘가 넘버원이니까 보는 거야. 얘가 넘버원이니까, 대장이니까, 넘버원을 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왜 우리가 다우지수를 다 봐요? 얘가 넘버원이니까. 그러면 대표님,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레벨업 하게 되면 뭘 봐야 됩니까? 업종 대표주를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뭡니까? IT를 매수하겠다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 삼성전자 봤더니 외국인이 살살 들어와? 차트의 모양이 돌아서 그러면 아직까지는 IT 종목들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구나라고 보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전기차를 보게 되면 뭘 봐야 되겠습니까? 전기차의 업종 대표 종목은 뭐죠? 삼성 SDI죠. 맞죠? 그 밑으로 뭐가 있어요? 시가총액 1조 달이 뭐 있습니까? 에코프로 BM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내가 대표님 사실은 전기차를 아직도 들고 있는데 이걸 도대체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아야 되는 건지. 대표님, 저 PNT라는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저는 LNF라는 종목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내가 종목을 이걸 팔아야 되는 건지 안 팔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 종목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업종 대표 종목을 보는 거예요. 업종 대표 종목. 과연 삼성 SDI가 추세가 무너졌느냐를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엄청 올라왔잖아. 내가 언제부터 삼성 SDI 매수하라고 했지? 코로나 때부터 LG화학 팔아가 삼성 SDI 매수해라. 삼성전자 팔아서 삼성 SDI 매수해라. 대형주 매수할 거면 무조건 삼성 SDI 매수해라. 100번은 이야기했겠죠. 그죠? 자, 많이 올라왔어요.
삼성 SDI가 어제 5% 빠지고 오늘 2% 올랐습니다. 2% 빠졌습니다. 이틀 동안 7%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코딱지만큼도 안 빠졌어요. 뭐 엄청 올라왔잖아. 미친 듯이 올라왔잖아요. 주가가. 그죠? 저점 대비해가지고, 그죠? 80%가 올랐습니다. 80% 올랐는데, 주가가 이만큼 올랐는데 요거 빠졌다고 이걸 빠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고점에서 산 사람들한테는 아프겠지만, 빠지지 않았죠. 그러면 삼성 SDI가 지금 죽었느냐? 안 죽었죠. 추세가 죽었습니까?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올라가면 내려와야지. 롤러코스터. 그죠? 내렸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는 걸 뭐라고 한다? 추세를 긋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잘 그리죠. 맨날 자랑한다. 그죠? 자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삼성 SDI가 지금 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전기차가 죽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아니죠. 뭐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나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대표님이 대표 업종의 대장주만 한번 체크하라고 했는데 삼성 SDI 보니까 초보들이 봐도 뭡니까? 선만 하나 딱 껐더니 아직까지 살아있네. 그럼 삼성 SDI가 만약에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위험해지겠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위험해지겠죠. 그리고 깨진다고 하면 위험해지겠죠. 하지만 뭐다? 아직까지는 조금 더 봐도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겠죠. 이해되죠? 그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었죠, 사실은. 한번 돌파했지만 실패를 했고요. 계속해서 돌파를 못했는데 이 라인이 이렇게 잡혀 있네요, 그죠? 찍고, 그죠? 주가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맞고 떨어졌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맞고 떨어졌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떨어지고. 근데 여기서 뭐다? 딱 머리 딱 들었죠. 추세선을 벗어났죠.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우리도. 그리고 뭐합니까? 어제 매수 의견을 드렸죠. 왜? 돌아섰다고 판단을 한 거지. 이제는 돌아서는구나. 저점 라인을.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야기를 해드린 거예요. 삼성전자 매수할 여력이 있는 투자가 많은 분들은 하시라도 상관없다. 삼성전자는. 그죠? 그럼 뭡니까? 삼성전자가 올라온다고 하게 되면 IT 종목들이 지금 좀 빠지기는 하지만은 뭡니까? 아직까지는 뭐다? 여유를 가지고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늘 매매했던 삼성전기 한번 볼까요? MLCC 관련주죠. 그럼 삼성전기도 어떻습니까? 대표님 오늘 좀 빠졌지만 뭡니까? 이 라인을 돌파를 못했던 라인입니다. 갑자기 차트를 열어놓고 있어. 방송하다가. 그죠? 예전에 보게 되면 여기 돌파하기 힘들었죠. 돌파 실패. 그러다가 자리를 잡고 돌파. 떨어졌지만 지켜줬고요. 올라갔지만 떨어졌고요. 올라갔지만 떨어졌고요. 여기 바로 돌파가 안 됐죠. 그러면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 이 라인이 정말 중요한 라인이구나. 확대 좀 더 해드릴게.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나중에 코로나 이후에 올라오다가 또 부딪혔죠. 이 중요한 라인이구나.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뭡니까? 올라와서 지지되고 있죠. 그러면 이 정도 라인에서는 뭐다? 우리가 사실은 배팅을 해봐도 되겠죠. 그 대표 업종을 보고 이게 배팅이 되니까 뭡니까? MLCC 관련주니까 중소형주 중에 MLCC 관련주는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막 콘덴서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포함이 딱 돼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잖아. 사막 콘덴서가 딱 떨어졌잖아.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이틀 동안 잘 가던 사막 콘덴서가 오늘 톡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사실은. 그죠? 매수가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불안하겠죠. 사막 콘덴서를 보는 거냐? 아니죠. 업종의 대표주를 보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너무 물론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돈이 걸린 거기 때문에 너무 쉽게 보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저도 쉽게 보지 않으니까 매일마다 그죠? 쌍코피를 터뜨리면서 주식을 보고 있는 거고 그죠? 저 어제 다른 전문가님이 저보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같은 전문가고 유명한 분이신데 제가 또 좋아하는 분이신데 어제 그 이야기 하더라고 사석에서.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새벽까지 매일 볼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식을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뭐다? 또 너무 어렵게 볼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다? 여러분들이 주식을 보실 때 아까 전에 했던 이야기, 오늘 중요한 이야기 많이 나왔죠. 칼 들고 있으면 도망가라. 도망가는 건 부끄러운 짓이 아니에요. 무서우면 도망가야지. 그죠? 도망가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할 때 아직까지 실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흔들린다고 하게 되면 시장을 미리 체크를 할 때는 이런 스타일대로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 종목이나 또는 매수 매도 의견 또는 멘탈이 조금 힘들 때 또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다? 업종의 대표 종목을 보시게 되면 아 내가 조금 더 버텨도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우리 종목은 또 좋은 종목이니까 5시 20분 일단은 여기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재미없어요? 재미있다 1번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너무 조용하니까 좀 그러네. 혼자 막 뜨는 느낌이에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야기 잠깐 또 해볼까요? 간단하게 만드는데 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얘기 많이 나왔어요. 사실은. 두 번째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15님도 듣고 있네. 오케이. 두 번째는요. 참 제가 보게 되면 저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평가를 사실을 합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평가가 뭐냐면 주위에 이제 이쪽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할 때 당신은 참 열심히 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제일 싫어해요. 신기하죠? 당신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가 제가 진짜 싫어하는 말이에요. 당신이 열심히 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느끼기엔 어떤 느낌이냐면 라디오 방송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할게요. 공부도 못하는 게 열심히 하네 이렇게 들리는 거야.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거든. 승률, 수익률도 엄청 높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내보고 대표님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잘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자, 아셨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요거는 이제 급하게 좀 만들었는데 물론 다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꿈만 꾸어라 라고 했어요. 꿈만 꾸세요. 꿈만. 현실과 꿈은 다른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꿈을 꾸는데 꿈을 자꾸 현실로 가져오더라는 거지. 나는 이게 참 아쉬워요. 제가 이제 고수회전을 하면서 항상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직설적으로 원래 좀 성격이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라고 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죠?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스타일들이 가끔씩 제가 좀 나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이 이야기에 살을 붙이면 안 돼요. 살을 붙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꿈을 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저같이 리더들이 앞에서 현실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보낼 사람들은 보내야 됩니다. 제가 아까 무방에도 그런 이야기 딱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주식에 감이 안 되면 안 하는 게 맞아요. 참 웃긴 이야기죠. 주식을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야 당신은 감이 안 되는 것 같아. 주식 접고 그냥 은행 가세요. 주식 하지 마세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왜? 야, 딱 봤는데 앞으로 딱 저 사람은 주식회가 망할 것 같거든. 근데 그 사람한테 주식 권하는 건 아니잖아.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게 제가 괜히 하는 척 아니고 사실은 진짜입니다. 저는 가끔씩 정회원들한테도 주식 접으라고 합니다. 진짜로. 환불해도 상관없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주식하면 망한다. 그게 제가 천국으로 가는 길 아닙니까? 맞죠? 자, 꿈만 꾸어라고 해놨는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해놓냐면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하는데 매번 할 거예요. 365일 기대하지 마세요. 개미들의 기대치는 끝이 없어요. 개미들의 기대치는 끝이 없습니다. 돈을 자기 계좌가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정말로. 그냥 90도로 올라갈 거라 보입니다. 최근에 한 달에서 두 달은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왜? 매일 수익을 났으니까 진짜로. 한 일주일 만에 뭐 30%가 아니고 뭐 50% 하루에 VI 종목이 3개씩 막 나오고 매일 그랬죠. 화요일까지도 그랬죠. 화요일 날도 우리 VI 3개 나왔던 거 기억합니까? 아침에 4개 나왔나요?
DB하이텍 17% 상승, 유니테스트 급등, 아난전자 17% 급등. 그죠? 맞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이 실제적으로 돈들을 이렇게 버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항상 돈들이 벌릴 때 뭐라고 합니까?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식시장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우리가 차트를 봤지만은 주식시장은 절대적으로요,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봤지만 어떻게 됩니까? 주식시장은 올라가지만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가끔씩 0.001% 정도 있지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놓고 보여드리거든요. 왜? 호가창을 보여줘요. 야, 물량이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니까 한 사람에 30만 원도 못 사는 거야. 물량 자체가 없으니까. 10명도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일명 품절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래량이 작은 종목, 상장 주식수가 작은 종목들. 그림의 떡이죠. 보시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는 주식은 어떻게 올라간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시장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2달 동안 돈을 벌었죠. 화요일까지도 엄청나게 벌었죠. 지금 빠지고 있죠. 당연하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가 월요일날 이미 뭐다? 야, 이번 주에 시장 빠질 거다. 미리 다 판을 깔아놨습니다. 빠질 것이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죠. 빠졌던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대치는 내가 알고는 있지만 꿈만 꾸어라는 거예요. 꿈만 꾸시라. 꿈에서 끝을 내야지 그거를 현실로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문자 엄청 오죠. 어제도 대박, 오늘도 대박, 손실이 많은 분들, 그죠? 가입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개뿔. 뭘 걱정을 안 해. 주식 판에 들어온 순간 걱정이 퇴사이지. 대신 제가 그 걱정을 조금 덜어준다는 거죠. 그죠? 꿈만 꾸어라는 이야기. 첫 번째 해드리고. 그러면 왜 이 시장이, 그러면 이렇게 우상향으로만 시장이 올라가도 참 다행입니다. 이거는 뭡니까? 우상향이잖아. 그러니까 매수를 해가지고 손실이 났다. 나는 대표님 늦게 와가지고 주식을 여기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했더니 주가가 막 떨어지는 거야. 하지만 추세가 우상향이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실적이 좋아진다. 대한민국 경제에 우리가 배팅을 했다. 대한민국 산업에 배팅을 했다. 미래에 배팅을 했다 하면 괜찮아요. 왜? 떨어지면 다시 올라올 거니까.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매수하면 괜찮아요. 우리가 매매하는 종목들이죠. 그죠?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발생하냐면 제가 이제 평소에는 톡으로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야기를 좀 그림을 좀 그려놨어요. 왜 그러냐?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투자금이 300만 원만 매매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저는 이렇게 올릴 수는 있습니다. 매매하시는 거 보셔서 아시겠지만. 왜? 300만 원 가지고 A라는 종목을 샀다. 수익이 나요. 사면. 웬만한 종목들은 사자마자 뭐 되게 물리지는 않습니다. 거의 다 첫날은 다 수익이 나겠죠. 근데 욕심을 더 내다가 또 떨어지는 거지만은. 근데 A라는 종목을 샀는데 올라가. 근데 옆에 B라는 종목이 보여. 어떻게 합니까? 야, B로 교체하자. 됩니까? 안 됩니까? 충분히 됩니다. 충분히 됩니다. 나는 전체 투자금이 1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이에요.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A에서 B 갈아타는 거 금방 갈아탑니다. B 갈아탔는데 또 C로 갈아탑시다 하면 또 갈아탑니다. 한 종목만 딱 운영을 하는 거죠. 소액으로. 그리고 일정 부분의 실력이 올라오게 되면 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요. 돈을 벌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종목은 많고 수익은 계속 나니까 사람들이 돈이 점점 끌어들여오는 거예요. 지금 44조가 있다잖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종목 수도 처음에는 1개였다가 점점 많아져서 돈 많아지고 10개였다가 나중에는 20개가 되죠. 그리고 뭡니까? 점점 됐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은 50개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또 종목당 어떻게 됩니까? 투자금도 처음에는 뭐 100만 원, 200만 원인데 나중 되면 어떤 종목은 1000만 원, 뭐 2000만 원, 500만 원 제각각이 돼버립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야. 내가 보기에. 야, 지금은 전기차가 시장의 주도주야. 우리가 얼마나 전기차 종목을 많이 매매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적어볼까요? 우리도 사실 오바를 했었습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저번 주에 전기차 종목을 얼마나 많이 매매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방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에코프로 BM 가지고 있죠.
공식 종목이죠. 또 포스코 케미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일지머터리얼즈 가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방에 가지고 있는 종목이 세 종목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맞죠? 대한민국의 중용주 중에 대장주 딱 3선을 제가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이에 지금 매도했던 종목이 PNT, PNE 솔루션, LNF, 그죠? 첨보, 명성, 그죠? 이것만 했습니까? 아니죠. 후성도 했었고요.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전기차 종목이 계좌에 10개가 넘어가 버리는 거야. 순식간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전기차가 시세가 끝이 났어. 그리고 갑자기 IT로 돈들이 흘러가는 거야. IT로 갑자기 돈이 흘러가는 거야. 눈에 보여. 야, 우리 다 팔고 IT로 가자. 이게 되느냐? 안 됩니다. 왜? 여러분들이 전업자들이 아니잖아. 직장인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손이 빠릅니까? 1초 만에 매도하고 1초 만에 딱딱 매수가 돼요. 그 주가가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종목이 주가가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주가는 계속해서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죠. 업다운 계속 하고 있죠. 주가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주가 자체도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생물이에요, 생물. 계속해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내가 지금 이걸 팔아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주가도 움직이고 있고 내 종목도 움직이고 있고 또 내가 바빠. 또 빠르지도 않아. 그런데 한 종목이 아니고 내가 막 B, C, D, E, F 막 들고 있어. 이론상으로는 A를 사서 B로 가고 C로 갈 수 있는데 실제 매매를 해보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TV 방송이나 저같이 지금 이렇게 인터넷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강조를 할 때 어떤 강조를 하느냐. 야, 우리 B 사가지고 수익 났어.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오! B? 근데 그 다음날 되면 B 얘기 안 하고 C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날 되면 D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야, 저기는 가입만 하면 이거 떼돈 버는 것 같거든. 근데 가입 딱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 돼버리는 거지. 나중에 그러니까 종목이 30개, 50개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주식 투자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현실과 이론은 다른 법이거든. 이론적인 매매를 할 때는 이게 탁탁탁탁 이빨이 맞아가지고 짝짝 될 것 같은데, 실전 매매를 해보고, 실제적으로 투자금을 넣어서 매매를 해보면 이게 안 맞아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멘붕이 와버린 거야. 이게 뭐가 잘못이야. 나중에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다가 나락으로 떨어지죠. 나는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오늘 뭐냐면 계좌의 상승 속도는 그렇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인다? 내가 오늘 가끔 교집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전기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전기차를 많이 매수를 했잖아요. 전기차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바이오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네.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거네 하면 우리가 이 전기차 종목을 파는 시간도 필요하고 바이오주를 잡으려고 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간에 교집합이 일어나면서 여기서 뭐합니까? 전기차를 이만큼 들고 있었는데 한 5개는 수익으로 팔았어. 근데 나머지 2개를 팔려고 하니까 뭡니까? 타이밍이 늦어가지고 손실로 빠지는 거지. 뒤늦게 사는 종목들은 고점에서 사다 보니까 손실이 발생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은 완벽함을 꿈꾸기 때문에 이 손실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야. 내가 그래도 전기차로 이만큼 벌었고 한두 개 정도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래, 이 정도는 이게 기회비용이야. 내가 다음 섹터로 가기 위해서 어차피 우리의 계좌는 올랐다 내렸다 가면서 이렇게 가는구나. 그러면 내가 기회비용을 날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바이오에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인정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인정을 못하니까 냅둬버리는 거지. 그럼 냅두면 어떻게 돼요? 그 종목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계좌에 한 6개월 정도 매매를 하게 되면 A,
B, C, D, E, F 어떻게 됩니까? 과거의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가득이 돼버립니다. 10개, 20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중 되면 이제 감당 불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시장은 계속해서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뭐다? 자기는 낙오자가 돼버리는 거지. 이해되시죠? 손실도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성공을 하시려고 하시면 수익만 논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보게 되면, 우리도 보게 되면,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제까지만, 오늘은 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패스를 하고, 어제까지 딱 보면 제가 이제 손실 종목을 딱 한 종목 들고 있었죠. 뭡니까? 한국화장품.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요? 한국화장품 한 종목 정도, 물타기는 제 방에는 없습니다. 한국화장품 한 종목 정도, 그래, 까짓 거 없네. 손실 봐준다? 근데 대놓고 이야기하거든. 뭐, 날리면 날아가는 거지. 10% 손절, 뭐 15% 손절. 왜? 나는 이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또는, 우리가 설마 중국 쪽으로 돈들이 몰릴까 싶어가지고, 천병, 입질 배팅, 발 담그기를 해놓은 거거든. 그 정도 손실 기회비용은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지 뭐다? 이 주식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너무 완벽하게 이론적인 매매를 자꾸 노리면 어떻게 된다? 나중에 정말 망가진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은 뭐다? 수익도 중요하지만 뭐도 필요하다? 이런 현실적인 실전 매매에 이해를 하고 인정할 거는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지. 기회 발생에 대한, 기회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들은 뭐다? 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는 사람들이 돈을 10원도 쓰지 않고 학원을 보내지 않고 수영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수영비가 아까워서 혼자 하면 뭐다? 그만큼 속도가 느린 거는 당연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뭐다? 시장에서 이런 주식시장에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 나는 이게 절대적으로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다? 대부분의 방송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해준다는 거지. 이게 나쁜 이야기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금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코로나 이전처럼 야 전부 다 매도해가 현금화 100% 합시다를 할 타이밍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가을이 되고 또 날이 사근사근 추워지면 올가을이 되면 또 코로나가 재유행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다시 한번 대확산을 할 거고, 그러면 3분기 때 각 회사들의 실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온다는 이야기지.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 조정이라는 장을 당일에 닥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이해 못 하겠죠? 그래서 뭐다? 이런 일들이 향후에도 계속 발생을 하고,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럼 이 여러분들이 대표님 내가 예를 들어 야 내가 보니까 이 시장 조정이야. 야 우리 그냥 소탐 대실하지 말고 기존의 자세대로 그냥 깔끔하게 정리해가지고 현금 만들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대표님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뭐다? 소폭 손실. 실컷 2달 벌었는데 하루 이틀 빠졌다고 내가 한 몇 개 종목 그냥 우리 현금화 좀 합시다 하는데 이러면 뭐다? 1등 여러분들이 상위 1%에 못 들어간다는 거죠. 제가 이야기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코로나 때 제일 잘하는 게 뭐였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고 뭐 했다? 사람들한테 코로나가 시장이 엄청 좋았어요. 제가 원래 1월달, 2월달에 엄청 벌었습니다. 그죠? 그때도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있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방송에서겠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에코프로비엠 막 자랑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도 제가 에코프로비엠을 들고 있었어요. 재밌는 이야기 줄게. 이때요. 제가 이때 에코프로비엠을 이때 들고 있었습니다. 이때요. 여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을 샀는데 매수를 해가지고 에코프로비엠을 샀는데 올라갔어요. 꼭지에서 못 팔았습니다. 여기에서 팔았어요. 떠지게. 위에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송에서 가가지고 내 에코프로 BM 있다고 자랑 막 하고 이랬는데 여기에서 팔았어요. 왜? 한 템포 늦었지만은 그래 이 정도는 내가 기회 비용이라고 해서 날려줄게 했거든. 그리고 뭐다? 다 던져버렸거든. 시장주라. 그리고 다시 잡았죠. 다시 매수했죠. 매수하고 다시 올라갔죠. 에코프로비엠으로 수익률 현재 계산하기도 싫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죠. 지금 에코프로비엠 가지고 있는 사람들 70% 넘죠, 그죠? 영원한 것은 없어요, 주식은.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주식은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당연히 기회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때로는 그게 손실로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거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섹터로 또 그 다음 시장의 추세대로 또 그 다음에 성장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뭐다? 공부 잘하기 위해서 학원 다니는 거,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수영 강사한테 배우는 거, 다 뭡니까? 한발 전진을 1보 전진을 위해서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 정도는 뭐다? 당연히 주식시장에도 여러분들 저보다 다 선배님이시고 연배들 있으시고 직장 다 다녀보셨고 자녀들 다 키워보셨고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인데 왜 주식시장에만 들어오면은 초딩처럼 노느냐라는 거지. 인생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조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서는 인생과 똑같은 게 주식인데 왜 다르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지. 문 대표한테 야단이나 맞고 하루라도 야단 안 맞으면 그죠? 하루라도 야단 안 맞으면 허전하시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는 기회 비용 발생하는 부분들을 인정을 하시라는 거. 이해되셨죠? 세 번째 이야기는 다음에 할까? 벌써 5시 40분이네. 그래, 너무 길면 또 지루하니까 세 번째 이야기는 뭐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합시다. 그래서 뭐 마무리를 좀 지으면 참 행복했던 두 달이 이제 서서히 좀 조정의 국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장에 들어왔을 때, 야, 이거 7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근데 오늘 하루 만에 그 700포인트가 올지도 몰랐습니다만, 솔직하게 밥 먹고 오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뭐, 쫄고 하진 않았습니다. 뭐, 떨어지는 거 보고, 오늘 점심이 너무 맛있어서 계속 맛있게 먹었는데, 아직까지 뭐 여러분들이 부산을 떨 정도의 뭐 시장의 하락 또는 신호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뭐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제가 이제 지금 회원을 모집을 안 하지 않습니까? 회원 모집을 안 해요. 회원 모집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뭐 힘 좋아서 또 진정으로 방송을 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 주시장에 발을 들였기 때문에, 그죠? 안정적으로 승승장구하기 위해서 조언을 드리는 거니까 장중에 또 방송 중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 한 거 오버해서 해석하지 마시고 좋게 들어주시고 그죠? 또 내일 장 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급락장 고생들 하셨고요. 간밤에 미정시 좀 올라오는 거 보고 뭐 새벽에 좀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고요. 즐거운 저녁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